자, 이제 나머지 12문제 중급회계 문제부터 먼저 2교시에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읽을 때 박스를 먼저 읽지 말라 그랬죠. 대안이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X1년의 총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그리고 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퇴직금과 사회적립자산이 각각 기중의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월할 상각을 해서 이자 수익과 이자 원가를 전부 다 쪼개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각각 물어보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총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만약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문제 다 풀고 풀라고 그랬죠. 근데 총포괄 이익에만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제 왁구가 확사 근순제잖아요. 그러면 순확정급여 채무 나오고 여기 기초 그리고 근무원가 그리고 순이자 원가 그리고 기여금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재측정 요소 이것도 다 그릴 필요 없는데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이렇게 나왔을 때 뭐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순자산의 변동을 주는 것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가 여기 120이라고 돼 있고 여기 90이라고 돼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기말에 확정급여 채무가 140이라고 돼 있고 기말 공정가치가 92만 원이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순자산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무원가 9만 원. 근무원가가 기여금이죠. 기여금이 12만 원이죠. 네, 12만 원. 그래서 요거 순액 공개하면 된다 그랬죠? 요걸로 만드는 숫자니까 확정급여 부채 20만 원 요렇게 증가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현금 나가는 거 요거 하나죠. 12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걸로 바뀌는 거니까 사회적자산 요게 증가되는 게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퇴직급여고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 요 합계액이 나오는데 각각 구하라면은 이거 그려가지고 근순 재 요렇게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총포괄손익 물어봤으니까 대차 차액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요게 30 나오니까 요게 간단하게 30이고 차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감소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요 왁구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기준변동분이 있는 문제를 또 모의고사에 냈는데 저 문제는 되게 어렵죠. 실제 수익 물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구한 다음에 요거 구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실제 수익 구하는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우리 기준변동분. 어쨌죠? 그래서 요거는 왁구 썼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시간 되게 많이 걸렸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때 총포괄손익에 미친 효과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15번은 쉬운 문제인데 두 개를 물어봐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문제가 배당률이 보통주 우선주가 다 2%였고요. X 3년까지 자본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가 나와 있는데 그냥 구하세요. 1000만 원에 2%니까 1년간 받아갈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리고 600만 원에 2%니까 1년간 받아갈 게 12만 원이다. 그때 108만 원을 현금 배당 지급했는데 누적적 부분 참가적 우선주일 때. 그래서 1번 누적적 부분 참가적이죠. 그러니까 한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죠.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 있다. 그럼 누적적. 자, 몇 년치만 누적된다는 거 봐야 돼요. 왜냐면 X 4년 2월이니까 당기가 전년도 배당이니까 X 3년이니까 2년이 누적돼 있죠. 여기다 2 곱하면 24. 얘는 무시. 그리고 당기분 여기 12. 그리고 얘 20 받아간다. 그럼 108만 원에서 재빨리 이거 3개 빼면 되죠. 그러면 여기 52. 그 다음에 자본금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여기 16분의 우선주가 6이죠. 6. 요거 구하시면 26만 원 나오는 거고 한도가 여기 2%니까 여기 2%니까 3%까지죠. 그러면 600만 원에다가 3%면 교수님 또 열받았네요. 이 숫자 되게 많이 나오죠. 18만 원.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3개 더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54만 원 나오죠. 문제 잘 읽어야 그랬죠, 내가. 이 문제도 제가 두 문제 냈잖아요. 이익배당 우선주 모의고사 때. 근데 문제 읽을 때 우선주가 가져갈 건지 보통주가 가져갈 건지 문제 잘 읽으라 했죠.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08만 원에서 이거 빼면 요거 54만 원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이 54만 원이라는 거 구했는데 두 문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누역적이에요. 그럼 이 지우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는 일단 구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완전차 가격이니까 자 108만 원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되죠. 네, 그러면 요게 76만 원 나오니까 요게 6분의 16 해주면 28만 5천 원 나오죠. 그래서 그거 405000 구하시고 이것도 구하지 말고 108만 원에서 이거 빼면 되죠. 네, 빼면 675000 나오니까 요거 675000 나와서 정답은 4번인 문제. 됐죠? 이번 문제의 특징이 한 문제를 물어볼 때 너무 많은 걸 물어봐. 그쵸? 자, 신주인수검사체 제일 쉬운 문제였죠. 네. 요게 문제는 두 문제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냥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스킬 쓸 수 있는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신주인수권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 대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처음에 액면 발행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발행 금액이 1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일반 사채 금액 구하면 되니까 표시이자율이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4만 원 일단 땡겨주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 땡겨주고 사채 상환할증금을 항상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채 상환할증금이 문제에 나와 있죠. 네, 액면 금액의 10%니까 이것도 되게 금방 10만 원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냥 바로 땡기면 된다. 그래서 2.5770 저는 이거 한꺼번에 땡겨도 된다고 이렇게 땡기면 되죠. 네, 그래서 곱하기 0.7938 땡기시면 요 금액 바로 구할 수 있고 요게 976260 나오니까 23740 나오는 그냥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사 시점의 자본 변동액은 얼마인가? 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써줄게요. 현금, 신주 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대가. 그런 다음에 자본금, 주발초, 그리고 저는 요거 주발초 이렇게 쓰죠.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거 세 개에 자본이죠. 그러면 이거 세 개 더한 거에서 이거 뺀 건 요거 두 개랑 똑같으니까 요게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니까 저는 그냥 공식을 알려주잖아요. 현금, 납입액, 플러스 상환, 할증금의 현재 가치라고 알려줬고 여기 보시면 행사 시점에 40%가 행사됐다고 돼 있죠. 40% 됐죠? 그러면 행사 시점이 X1년 1월 1일이니까 요거 10만 원 나누기 시장이자율이 0.8%니까 1.08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 현금 납입액만 잘 계산하시면 되죠. 전 100%로 구한 다음에 40% 곱합니다. 그럼 100%니까 100만 원을 2만 원당 한 주니까 나누면 요게 50주가 나오는 거죠. 근데 행사가액이 2만 원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이니까 이거 40만 원 나올 거고 100만 원이니까 40% 곱하면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344 294 나오고 해답과 2원 정도 단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걸로 구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빨리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도 우리 종업원 급여랑 비슷하게 스킬을 쓸 수 있던 문제였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사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18번도 되게 쉬운 문제죠. 이게 이제 비시장 조건인데요. 수량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시켜야겠죠. 근데 문제를 먼저 읽으라 그랬죠. X3년도에 당기손익이 미친 효과. 그럼 저는 BS 누적 보상 비용 주식 선택권으로 회계 처리될 거고 IS 주식 보상 비용 물어보는 건데 요게 이제 X1년 말이고 요게 X2년 말이고 요게 X3년 말인데 지금 문제가 X2년 물어본 것도 아니고 X3년 물어본 거니까 요걸 먼저 구하시고요. 제가 요거를 보통 로마자 3번이라고 하죠. 필요한 자료만 요거 구해서 단기말에서 전기말 빼줘서 요거 3번에서 2번 빼서 요 금액 바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자료를 X2년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100명에게 부여했는데 100명한테 부여를 했죠. 근데 X2년만 읽으면 되니까 X2년의 예상치가 11%죠. 그럼 150개죠. 그쵸? 그러면 150개. 그리고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최초 부여일에 한 번만 측정하고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가득기간이 3년이라니까 했으니까 3분의 2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2 100원이니까 30만원, 300만원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맨 마지막 연도가 1%에 불과하대. 그럼 1%에 불과하면 가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바꿔주는 거니까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30만원 나오니까 300만원 나오니까 요게 이제 환입이니까 어차피 이거 부호 반대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주식선택권이 여기 잡히고 환입 잡히니까 이것도 30만원 증가랑 감소 다 있는데 잘못 쓰면 안 돼요. 주식보상비용 환입이니까 비용 취소니까 증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지만 이게 환입이기 때문에 30만원 증가. 그래서 요 문제도 거의 30초 컷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야,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예. 요거는 솔직히 기본 강의 때 설명해줬고요. 예, 제가 행사가 된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가 모든 책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그 문제는 풀어줬고 기본 강의 때 상품권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미행사된 부분까지 고려되는 문제는 그냥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회계 처리로 예제에는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2년짜리에다가 또 미행사 부분이 돈 준 게 있고 안 준 게 있고 10%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스킵을 한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다. 알겠죠? 근데 혹시나 이게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X1년이 있었고요.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수익을 물어봤잖아요. 수익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X2년도 판매분을 구해야 되죠. 이제 X2년도 판매분인데 X2년도를 몇 개 팔았냐면 총 100개를 팔았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사용된 게 문제가 90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90매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10,000원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77,000원이니까 요거는 현금 반환되면 매출액 취소한다 그랬죠. 매출 애누리나 환입 성격이니까. 그래서 요 금액 빼준 것만큼 일단 계산을 해주면 요게 823000인데 이제 문제가 X2년에 판매를 했다고 해도 X2년도에 미사용된다고 하면 요 미사용분의 10%는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고객에게 행사되지 않은 권리인데 행사된 부분은 고객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익 인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환급받는 거 빼줘서 인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고객이 행사될 것이 희박한 시점이죠. 그게 이제 유효기간 경과 시점이나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효 경과된 시점인데 열매가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0%만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10,000원 곱하기 10%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10,000원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X1년도 사용분이 있어요. 그쵸? 네. 그 중에서 미사용된 게 있는데 전년도에 50매를 팔았는데 42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됐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8매가 남아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아니라 8매에 대해서 10%만큼, 8,000원만큼은 전년도에 이미 수익으로 처리된 거예요.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으로. 근데 나머지 90%가 또 1년이 지면 소멸되죠? 그럼 90%를 인식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8매에 10,000원인데 거기에 90%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5매는 현금으로 받아갔대. 그러면 5매에다가 9,000원 곱하면 45,000원 현금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3매만 인식하셔야 되죠. 그럼 요거 3매 인식하면 30,000원 곱하기 0.9니까 27,000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요렇게 구해서 86만원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요 문제는 제가 옛날에 상품권 기준서가 있을 때 분개를 해봤으니까 요게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품권 분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보수적으로 가르쳐서도 요 분개까지만 가르쳐 주니까 요거 분개 한번 해줄게요. 네, 어차피 시간 내서 촬영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분개를 이해하셔야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네, 처음 출제된 문제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그럼 X년도에 상품권 판매 시 일단 판매를 하죠. 그러면 현금 50만원입니다. 50매에 만원. 이 문제는 상품권 할인액도 없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문제예요. 계약부채 잡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채 50만원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42매니까 42만원 계약부채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편에 수익 잡는 게 42만원이다. X1년이.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31,000원이 있는 거고 요 금액은 매출 잡은 금액에서 빼야 되니까 그냥 수익이라고 쓸게요. 매출 할인 성격인데. 그래서 요거 3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50매 중에서 8매 빼면 42매 빼면 8매가 나오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만원에 10%만큼은 이제 줄 의무가 없어지니까 요 계약 부채 중에서 여러분들이 48,000원이군요. 8,000원만큼을 이제 상품권 제가 쓸 때는 기간 경과 이익이라고 쓰죠. 그래서 8,000원만큼 잡아주면 되는 거고 X년도의 수익은 요거랑 요거 잡으면 돼요. 요 정도 냈어야 되죠. 근데
X 2년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또 나오죠. 판매 시. 그러면 판매 시에 100만 원 다 인식하겠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 이렇게 잡아주겠죠. 100만 원으로. 그런 다음에 상품권이 회수되죠. 회수. 그러면 90매 팔았으니까 계약 부채 90만 원. 그래서 요거 수익으로 90만 원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돌려주는 금액 있죠. 그래서 77,000원. 이게 다 수익으로 잡혀 있으니까 매출 할인 성격으로 77,000원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게 요거랑 요거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산식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출된 문장이고 저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있고. 근데 이제 환급이 문제죠. 요 환급. 그래서 환급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죠? X 1년분과 X 2년분으로 나눠야 되죠. X 2년분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알았어요. 열매 곱하기 만원. 거기에 10%는 1년 지났으니까 받을 게 없다. 그래서 계약부채 돌려줄 게 없다. 만원이고 요거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 만원만큼 잡아주면 되죠. 근데 이제 전년도에 요 계약부채 중에서 8만 원에 10%를 잡아놨으니까 90%가 남아있는 거죠. 72,000원. 근데 X2년 되면 다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계약부채가 있는데 자, 요게 72,000원이 있다. 이제 없애야 되죠. 그쵸? 근데 없앨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현금 5매는 받아갔어요. 그럼 9,000원만 받아가겠죠. 그쵸? 만원에 90%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또 수익으로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매만 인식해야 되죠. 그럼 3매에다가 9,000원 곱하면 요게 27,000원 나오고 요걸 또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 뭐 어떤 수익 계정 과목 써도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제 세매에 대한 거니까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2년짜리를 이렇게 분개해서 푸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사실 이 분개도 아마 잘 안 가르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3장인데 1장 사용했고 2장 미사용 권리 됐을 때 유효기간 경과된 다음에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 잡아준다는 건 아는데 그게 또 10%랑 또 90%로 나눠서 연도별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2차 시험에 나올까봐 자, 요 구조 파악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다음번에 혹시 나온다면 이렇게 푸시라고 분계 설명드렸습니다. 분계를 봐야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계약 변경 문제인데 요거는 뭐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찍은 것 중에 하나니까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처음에 120개가 있었는데 120개 중에서 처음에 문제 보시면 120개 팔았는데요. 50개에 대한 통제를 먼저 이전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약 변경이 일어났고 이 상태에서 요 30개 추가로 반영했는데 요거를 뭘로 볼 것인가 물어봤는데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서 책정된 경우라고 그랬죠. 그럼 별도의 계약으로 보여야 되죠.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시험에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적절한 대가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별도의 계약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개 팔았대요. 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판 게 40개의 기존 계약 수량을 팔았다고 하고 여기서 판 게 요 추가적으로 한 게 20개 팔았다고 돼 있죠? 그럼 별도의 계약이니까 이거랑 단가 다르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00원에 팔렸고 요거는 800원짜리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요거는 문제 90개는 별도의 계약이니까 1,000원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 요거는 20개는 곱하기 800원으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106,000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0개는 기존 계약 종료한 건데 1,000원인데 이게 할인액이 없으면요. 여기다 배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할인액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거 2개 판 거 60개에 대한 뭘 구해야 된다? 평균 단가.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할 때 120개 중에서 50개 팔렸으니까 70개고 그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30개 곱하기 단가가 800원이죠. 그거를
100개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럼 940원 나오죠. 네, 그래서 940원 이렇게 구하시면 1064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올해는 요 수익 문제가 원래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나마 풀만한 문제로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풀었어야 돼요. 네,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21번인데 이 문제가 풀기 어렵죠. 네. 리스 변경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변경 전 할인율을 구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문제가 괜찮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짐승 같은 문제죠.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사무실 조건을 리스 계약했고요.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해법인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한대요. 그러면 리스 기간의 변경 중에 연장 선택권을 행사한 거는 기존 계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스 부채의 재평가긴 하지만 리스 변경과 거의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수정 할인율을 써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땡길 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3년짜리였는데 그 3년짜리 문제가 변경되는 또 리스료를 다르게 줬기 때문에 현재 가치 땡길 때 이제 짜증이 이빠이 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풀죠. X3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리스 부채를 재측정한 후의 금액을 아셔야 되는 거고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기 전 금액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사실 미래 현금 흐름 1년치만 200만 원 1년치로 그냥 직무차익 이자율로 때리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용권 자산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권 자산은 원래 리스 부채 최초 인식 금액에다가 X2년 말은 X3년 초랑 똑같고 이 금액을 땡겨야지 이 금액에다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금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가르치면서도 맨날 이 문제 나오면 시간 안에 풀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고요. 요거 구하실 때 처음에는 변경점 할인율 쓰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2.5770 그래서 3개 일단 땡겨야 돼요. 그래서 요게 51 54 000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사용권 자산은 이 51 54 000에다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더해야 되니까 혹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는지 봤더니 있네요. 246000. 그러면 이 금액 구하시면 54000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줄 때는 여기다가 X1년 말 리스 부채도 구합니다.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200만 원 하고 이렇게 200만 원 구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구해도 되죠. 그냥 바로 구할게요. 200만 원 곱하기 0.9259. 그냥 남은 현금을 땡겨주면 이 금액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8, 51, 80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 구해줄 때도 X1년 초와 X1년 말과 X2년 말 이 시점에 사용권 자산 구할 때 다 구하는데 이건 그냥 구할 수 있죠. 540만 원인데 잔존가치 없으니까 3분의 1 그냥 계산하시면 180만 원 이렇게 땡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 부채 재측정 후에 현금 흐름이 200이 있고 220이 있고 220이 있어요. 또 현가 개수를 땡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연금 연가 개수도 못 쓰니까 200만 원 곱하기 0.9091 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연장 선택권이 있으면 수정후 할인율을 써야 되니까 요거 수정후 할인율을 쓴다. 그래서 0.9091로 땡기면 되고 요 220만 원 땡기는 것도 각각 현가계수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3년 전체의 현가계수에서 2.4868에서 0.9091 빼주면 2년과 3년의 현가계수의 합계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 땡기셔도 되고 어쨌든 어떻게 구하시든 금액이 나옵니다. 52, 89, 140. 그러면 이 금액을 이 금액으로 더해주는 금액이니까 34, 37, 340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도 34, 37, 340 더해주시면 사용권 자산에 재측정된 후에 금액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5237, 340이 나오는데 연장 선택권을 행사했으니까 5년 중에 3년이 남아있죠. 2년 지나고 2년 선택했으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다음 해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구하시면 3, 4, 9, 1, 5, 6, 0 나오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요것도 다시 땡겨야 되고 요것도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 뗄 때도 계산기 뚫어야 되니까 계산기 속도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푸시면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고 안 푸셨으면 다른 문제 또 골라서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안 가르친 건 아니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제 예제에 있으니까 기준서 사례 그냥 변경돼서 낸 거니까 이건 누구나 풀 수는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오히려 22번이 좀 쉬웠죠. 자, 22번을 보시면 문제가 기계설비의 취득원가를 물어봤는데 네. 자, 뭘 안 주고 기계설비의 취득원가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이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리스 순투자는 리스 총투자의 현재가치, 리스 순투자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해 주신 거고 지금 이 문제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대한리스 관점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30이라고 주어져 있고 요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리스 총투자 땡기시면 되는 거고 미래에 리스 총투자 땡길 때 현금 흐름 이렇게 되죠. 300, 300, 300 정기 리스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보증과 보증을 다 더해야 되니까 보증이 70이고요. 700이고요. 700 무보증이 300이니까 이것을 현재가치 땡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땡기시면 300 곱하기 또 제가 좋아하는 2.48, 68, 10%고 1000만원 한꺼번에 땡길게요. 0.7513 이렇게 땡기시면 요 금액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4973 4002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요거 딱 구하시면은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 알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연도에 회수 시 실제 잔존 가치가 50일 때 손실 금액 물어봤으니까 이건 제가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요게 추정 잔존 가치가 지금 1000만원인 상태고 보증이 700이죠. 네, 실제가 이렇게 돌아왔다. 500. 그러면 요게 리스 채권 손상 차손 마이너스 500이고 여기까지만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200. 그럼 요거 두 개 순액 치면 요거랑 똑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시면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니까 300.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문제라서 문제는 좀 길긴 한데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 23번입니다. 아, 요게 어렵죠. 네. 요게 보통 문제가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을 준 상태에서 어떤 연도를 물어보는데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을 좀 아셔야 되고 알겠죠? 구하셔야 되잖아요. 일정 계획표를 두 개 그려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짐승 같은 문제입니다. X1년을 안 물어봤고 X2년을 물어봤어요. 이건 2차 시험에나 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는 보시고 자신이 없었던 분은 이제 빨리 다른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X1년도부터 2년치를 구하면 안 돼요. 알겠지? 원래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저는 이렇게 풀죠.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시작 어디서 해요? X2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위 60이죠. 그렇죠? X2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위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X1년인데 20만원씩 2,000원씩 소멸되니까 이게 추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세무조정에 이렇게 뜨죠. 요게 감값이 추인된 거.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얘기 안 나와도 이거 유동자산이니까 다음에 또 추인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데 자 평가이익이었으니까 전년도에 송금산입이었겠죠. 이것도 부호도 안 줬어요. 다음 원도에 입금산입 되니까 이것도 당기자산 추인된 거 그리고 당기에 제품보증 충당부채 잡히는데 자 요거는 입금불산입 하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하는 거니까 요거 3,000원만큼 제품보증 충당부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는 송금산입이니까 4,000원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세율 곱하는데 요게 당기세율이죠. 근데 X2년도가 30%니까 요거 당기세율 쓰는 거 조심하시고 30% 구하시면 요거 599000에다가 30% 곱하면 179700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연 법인세 자산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언제나 기말부터 구하죠. X2년 말. 근데 이 문제는 두 개 다 구해야 돼요. 이연 법인세 자산이 있는데 요게 X1년 말 요렇게 구하셔야 되죠.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니까 이게 또 일정 계획표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럼 X1년 말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감값이 한도 초과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당기자산 또 있습니다. 그러면 X1년 말 잔액은 요게 6,000원이고
그리고 요게 2,0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X2년도와 X3년도 소멸되는데 X4년까지입니다. 계산기를 몇 번 두드리는 거예요. 2,000원, 2,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기자산 2,000원 이렇게 구하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세율 곱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세율 곱할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0. 그리고 여기 2,000원, 여기 2,000원입니다. 근데 세율이 여기가 30%, 여기가 25%, 여기가 25%예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 500원 잡히고 500원 잡히죠. 그리고 유보가 더 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요거 3개 더하시면 1,000원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1,000원으로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이 구해지고, 근데 이게 또 X2년 말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여기 추가되니까 그냥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잔액은 요거 2개 더하는 거고 요거 2개 더한 금액 남아있을 거다. 미래에 소멸되는 건 똑같고 이건 소멸됐을 거예요. 그럼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느냐? 여기 3,000원이 있죠. 근데 이게 1,000원 소멸될 거고 1,000원 소멸될 거고 이쪽에 또 1,000원 소멸되네요. X5년. 그런 다음에 여기 금액이 4,000원만큼 있을 거고 미수이자는 일반적으로 유동이니까 단기에 소멸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거 3개 더한 금액 구하시고 요거 구하셔서 또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1,000원이고 요게 3,000원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000원이죠. 그러면 요게 25%고 요게 25%고 요게 25%니까 요거 3개 더한 금액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2개 더한 게 4,000원이고 요게 더 크니까 유보가 더 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잡힐 거고 요거 다 계산하시면 요거 3개 더해서 계산하시면 750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50원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그냥 미지급 법인세라고 쓸게요. 단기 법인세 부채랑 똑같아요. 1단계. 그러면 이게 179, 70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해주는데 이걸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분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50원. 너도 실수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250원 쓰면 되고 됐죠? 그러면 요 법인세 비용은 항상 3단계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179, 95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정석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인세 비용 구할 때 세율이 변하지 않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영구적 차이 더해주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차피 세무조정에 들어가는데 30%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세율이 안 변하면 똑같이 30%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영구적 차이 더한 거에다가 세율 곱하면 답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법인세 비용이 60만 원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18만 원이죠. 그쵸? 근데 첫 번째 구할 때 우리가 요걸로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 세율이 30%, 25%, 25%인데 그게 소멸되는 거니까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소멸되는 건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생긴 게 요 분계에 들어갈 때는 30%로 들어갔는데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금액은 25%로 잡히니까 요 30%랑 25%의 차이, 그 5%만큼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4,000원과 요거 빼주시면 요게 1,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부채잖아요. 곱하기 5%니까 그게 50원만큼이죠. 그래서 요게 요것만큼이 우리가 조정이 되는 거니까 요 50원만 요 금액에서 빼주면 179950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걸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2차 강의 때 제가 요거 증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려도 되고 틀릴 거면 빨리 다른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주겠습니다. 주당이익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문제 보시면 희석주당 순이익 물어봤고요. 전환사채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막 희석효과를 여러 개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고 저는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 보통주 당기순이익 바로 풀 거예요. 1526000이라고 당기순이익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누적적이니까 단기에 뭐 전년도에 배당 지금 못한 거 필요 없죠?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전액 빼는 거니까 유통보통 주식수가 2만 주죠? 그래서 2만 주 곱하기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배당률이 5%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0, 260, 00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유통보통지수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3만 주가 있었죠, 기초에. 그쵸? 기초에 3만 주. 첫 번째 자료에 있고, 두 번째에 2천 주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공정가치 미만이었으면 좀 짜증나는데, 유상증자가 2천 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무상증자예요. 그럼 누구 쫓아가라 했어요? 엄마.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거 얘한테, 얘한테 필요한 거 얘한테, 기초로 소급하거나 단기 발행일로 소급하는데 3,200주니까 머릿속으로 10% 나오죠? 네. 그럼 요게 3만 주인데 여기 3,000주 가는 거죠. 10% 곱하면 여기 200주 그리고 없애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10월 1일 날 전환됩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 없으니까 요거 10월 1일로 전환사채 전환되는데, 전환사채 100만 원 중에 20%가 전환됐다고 돼 있어요. 전환가격 500원이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500원으로 나누면 2,000주죠. 근데 거기에 20%니까 전환된 거 400주. 그러면 요거 보통주, 요거 보통주, 요거 보통주라고 보면 되죠. 요거 묶어서. 네. 그런 다음에 저는 미행사된 거 여기다 1,600주 쓰죠. 나중에 계산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금액 구하면 33,000주 곱하기 12분의 12, 2,200주 곱하기 12분의 6, 그리고 400주 곱하기 12분의 3 해서 주식수 구하면 요 주식수가 34,200주 나와요. 그러면 제가 구할 때 10, 260, 000 그리고 34, 200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겨가지고 기본 EPS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EPS 구하면 300원. 이 정도 되면 맞을 수 있겠다. 금액 딱 떨어진다.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후 전환 관련 손익 구해줘야 되는데 171, 000 나오고요. 1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죠. 법인세율 20%니까. 틀린 거 없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당겨줘야 되죠. 요거. 그래서 앞에 12분의 9 곱해줘야 되고, 미행사분. 네, 12분의 12 곱해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계산해줘야 되죠. 네, 근데 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100주잖아요. 400주에다가 12분의 1 곱하면 400주에다가 12분의 3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이게 100주잖아요. 그럼 2,000주를 다 넣어야 되니까 1,900주잖아요. 알았어요. 써줄게요. 친절한 강사. 그래서 요게 400주 곱하기 12분의 9 그리고 1600주 곱하기 12분의 12 하시면, 이렇게 구하시면 희석효과 계산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고 72원.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떨어졌다. 그럼 다 계산하면 되죠. 네, 다 계산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하시면 288 나오는 거고요. 그나마 한 개여서 한 2분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오히려 주당이익은 작년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작년 문제가 너무 계산이 많아가지고 기본 주당 순이익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5번은 교수님이 X를 2개 놓고 푸셨어요. 됐죠? 문제를 보시면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 작성하고요. 이자지급과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이 1844900이고 답을 줬죠. 그리고 거꾸로 당기순이익 역산하는 건데 법인세 비용을 또 안 줬어.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칙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했으면 이걸 X라고 놓고 지금 푸는 건데,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법인세 비용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 비용도 지금 안 줬죠. 근데 뭔지 모르는 숫자를 그냥 2개 줬는데, 그래도 당기순이익에다가 법인세 비용 더한 우리가 처음부터 취소해야 되니까 세전이익에서 시작한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게 2150, 000 나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세전이익에서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더해야 돼요. 별도로 표시하는 것들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시작하자마자 이자 비용 더해야 되죠. 법인세 비용은 이미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 더해주시면 3만원. 그리고 투자활동과 관련된 거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가비. 비용이니까 제거하려면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77,000원.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 조정해야 되는데, 여기 자산부채가 6개가 있어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랑 미지급이자랑 단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별도로 표시하니까 2번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고려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구하면 매출채권이 일단 감소라고 나와 있죠. 자산의 감소 뭐? 여기 현금 입장에서 플러스. 그러면 요거 38,000원 플러스로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산의 증가 여기죠. 자산의 증가 분기할 때 그럼 현금 입장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5,000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예요. 부채의 감소 여기죠. 현금 입장에서 마이너스 8,000원 쓰시면 여기까지 소개 구하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그래서 여기서 빼시면
272,000이 나와요.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단기 순이익 물어봤는데, 예, 근데 별도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자 지급. 그러면 이거 이자 지급은 직접법으로 직접 구해야 되죠? 예, 그럼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여기서 한번 고려됐으니까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3만 원이고. 관련된 계정 과목 뭐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니까. 미지급, 선급. 예, 미지급 이자만 있죠? 그러니까 미지급 이자의 감소죠. 자, 부채의 감소, 여기 현금 입장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2,500원입니다. 그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갖다 쓰시면 요게 32500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지급을 통해서 문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 구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OCF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얼마라고 주는 거예요? 1884900이니까 자, 요거에서 요거 빼서 요거 구하는 숫자, 요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를 구하면 요 금액이 354600이 나와요. 354600. 됐죠? 그러면 요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법인세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법인세 부채 증가 그리고 이연 법인세 부채의 감소로 구하는 거죠. 근데 법인세 비용은 모르는 상태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 증가니까 부채의 증가 여기 현금 입장에서 플러스 3,000원. 이연 법인세 부채의 감소니까 요게 마이너스 1,400원이죠. 부채의 감소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요 X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X를 구하면 마이너스 356200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세전이익에서 356200을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그래서 1793800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옛날에 법인세 지급을 별도로 X라고 주고 풀어뒀던 문제가 기존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요. 지금 중급회계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3번하고 19번을 제끼신 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해커스 학원에서 나머지 2차형 문제 뭐 투자부동산 개정된 다음에 좀 플러스 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정자산 확정급여채 뭐 기준변동액 그것도 알려줬고 순액으로 푸는 법도 알려줬기 때문에 총부가손익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급회계에 제가 보니까 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거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고급회계 따로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